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험과 연관지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비 박사 석주명을 읽고 나의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 볼 거예요. 석주명 박사님이 몸을 다쳐가면서 나비를 잡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도 박사님과 같이 무언가에 몰두해 본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나비 안 잡아봤어요. 저는 나비 잡아봤는데 몸은 안 다쳤어요. 우리 엄마가 내 몸이 제일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몸 다치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는 박사님하고 비슷한 경험이 없어요. 내 질문은 그게 아닌데? 이럴 땐 어떻게 지도해야 하지?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지도하시는 만큼 학생들이 척하면 척 알아듣고 따라오면 좋겠지만 실제 교실에서 경험을 떠올려 내용을 짐작하기를 지도하다 보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경험을 떠올려 내용 짐작하기는 글을 읽고 글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에서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짐작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경험을 떠올려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추론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나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동일해도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다양하듯 짐작하기 역시 원인에 따라 적절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험과 연관지어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와 관련된 학생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지도 방법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연관지어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경험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유형. 두 번째,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험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유형은 경험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경험을 떠올렸지만 떠올린 경험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지 못하는 유형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 글의 단서와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추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경험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수업 상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셨던 문제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교사는 석주명 박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박사님이 몸을 다쳐가면서 나비를 잡은 이유를 짐작해 보도록 했는데요. 학생들이 엉뚱한 경험을 떠올리며 비슷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겠죠? 학생들은 박사님이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나비를 잡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나비를 잡아봤거나 나비를 잡으면서 몸이 다쳐야만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교사는 무슨 일인가에 몰두해본 경험을 물어본 것인데요. 이와 같이 비슷한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한 학생들은 경험 떠올리기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적절한 경험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험 떠오르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과는 구분됩니다. 글과 내 경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상황에서 만일 학생이 글을 아예 이해하지 못했다면 박사님이 한 일에 대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경험 떠올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떠올려야 하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어지는 짐작하기 학습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짐작할 때 경험 떠올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자세한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경험과 연관지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말해요. 학생들이 글을 읽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여 글의 단서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글을 꼼꼼하게 읽는 것입니다. 생략된 내용은 글을 읽고 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단서로 하여 짐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어 교과서에서도 경험을 떠올리기 전에 글에서 단서를 찾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글을 꼼꼼하게 읽고 글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했다면 그래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은 단서는 경험 떠올리기의 실마리가 되므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래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서를 찾는 것부터를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글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고 그중 추론에 필요한 정보, 즉 단서만 선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학 작품인 경우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단서를 찾도록 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때 단서를 찾는 글의 범위를 좁혀주거나 단서의 개수를 정하여 찾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추론이 필요한 부분의 앞뒤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연관지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래서 찾는 단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차례입니다. 이때 생각 그물을 활용하면 내용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맥락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연관지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단서와 내 경험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경험 떠올리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글과 자신의 경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먼저 글에서 찾은 단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이 단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과 일치하는 경험만을 찾는 학생들이 있다면 상황과 맥락 속에서 단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글에서 찾은 단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등장인물과 행동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경험을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험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해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한 장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글을 다시 꼼꼼하게 읽고 글 안에서 단서를 찾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사진이나 동영상, 생각 그물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단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자신의 경험과 연결고리를 찾게끔 도와주세요. 학생들에게 짐작하기를 지도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활동에서 어려움을 느껴 정말 중요한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에 흥미를 잃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바로 짐작하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왜 그래서 단서 찾기와 경험 떠올리기를 꼭 해서 아이들의 힘을 빼놓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떠올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도록 가르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를 통해 글을 폭넓게 읽는 즐거움을 더
더욱 느끼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경험을 떠올리며 읽으면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고 독서가 더 재밌어진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도록 도와야 합니다.